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자, 언제나 이 시간이면 항상 여러분들을 아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정보의 세계로 펼쳐드리는 이한범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한범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육신과 생육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가진 정치적인 의미에 관해서 오늘 우선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지난주 저희가 설명했던 그 사육신에 대해서 네. 방송이 끝난 그날 밤에 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약간 그 눈물이 가득한 그 목소리로 예. 당신은 일생 동안 그 성산문의 그 시 그거를 붙들어 잡고 살아온 사람인데 네네. 오늘 이 미국에서 그 시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감격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 쇼에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뵙지는 못했지만은 벌써 아침 저녁 이 가을에 정치가 물씬 풍기는 찬바람이 스밀기 시작했는데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살으셔서 우리 민족의 기쁜 나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육신의 정신, 사육신의 의지, 사육신의 사상, 사육신의 애국심 이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은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나인가의 핏줄 속에도 제 핏줄 속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압제자나 독재자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러더라도 이 민족은 영원히 간다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시를 시청자 할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외워드리고 제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육신 중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포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마포 나루터에서 그 뭡니까 이 소가 끄는 그 구르마 위에서 마지막 읊은 이 시올시다. 북소리 덩덩 울려 내 목숨 재촉하네. 황천에 가는 길에는 여인숙도 없다 하니 외로운 이 한밤을 어디에서 묵어가랴 하는 이 시를 남기고 그는 마포 형장에서 양팔이 찢기우고 두 다리가 찢기우고 온몸이 다 찢겨나가는 이 형벌을 감당해서 그 흘린 피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민족이고 우리는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 민족의 정수를 타고난 민족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 쇼에 말이죠. 세계 170개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170개 국가 중에 120개 국가 중에서 단일 민족이 지금 딱 17개밖에 없습니다. 17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17개 국가 중에 하나의 단일 민족이 저희 한민족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 민족에 대한 철학성, 민족에 대한 역사성을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로서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육신 얘기도 결과적으로 저희 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5천년이 아니라 우리 나인카께서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만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민족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년입니까? 하고 물으시겠죠. 맨 처음에 저희 나라가
국가, 스테이트로서 탄생된 거는 이 나라 이름이 환국올시다. 환국. 예. 이 환국이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 시베리아. 그걸 옛날에는 40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400년이요? 400년. 그 다음에 바이칼호라고 아시죠? 예. 그거를 하늘천 바다해. 하늘과 땅이 닿아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소위 생성의 시발이다 하는 뜻으로 이 시베리아와 바이칼호에서 저희 나라가 말년 전에 그 환국을 해가지고 소위 한인님께서 3,301년을 통치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태백산에서 배달국을 세우시고 신시를 만들어서 또 1650년을 통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북부여와 대고구려가 탄생이 돼서 대고구려가 9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만년의 역사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사륙신들이 민족 사이에서 충성과 애국심과 정통성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931번의 외국 침략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래서 이 사륙신만이 우리 민족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생육신이 살아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허리가 달려서 60년 분단사를 이어오면서도 아직도 건재한 민족국가로 그리고 통일을 향한 영원에 불타는 민족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육신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 생육신의 의미를 어디 정치적인 의미에서 찾을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2000년에 미국에 왔는데 2000년에 와서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하게 느낀 건 어떤 한 분과의 그 만남. 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왔지 않았느냐. 네. 하늘의 뜻이 그분을 만나라고 미국에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행복감에 젖어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벌써 90세가 되셨는데 네. 조찬선 목사님이라고 네. 이분은 일생을 이북에서 태어나셨고 이북에서 살다가 남한에 내려오셨고 남한에서 이화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그러다 미국에 유학 오셔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 90대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소위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올시다. 조찬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 생육신적 행태를 실제 몸으로 행동해낸 80세가 넘어서 쓰신 이 책을 과감하게 펴서 기독교가 저질러 놓은 세계의 죄악 2000년 동안 숨겨놨던 모든 이 죄악을 다 까서 공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셔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되고 인류가 제대로 되고 세계가 하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의 사랑 정신을 본받지 않고서는 전혀 그 길이 없다. 이런 걸 갈파하셔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을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한국의 이 기독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성당의 우렁찬 종소리와 미사도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도 절간의 목탁 소리도 민족을 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가. 혹은 한국의 종교들은 각 개인의 축복과 구원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집단 아닌가. 그렇다면 종교는 우리 사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고로 종교는 도리어 없는 것이 나을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 종교가 인구의 반이 넘는 신도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헌금을 거둬들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해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 엄청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인류가 제대로 존재와 미래 역사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철저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종교는 종교의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2000년 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공개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이 이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래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나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이 개혁을 통해서나 전혀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제시해내는 이러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살아서 생육신만이 할 수 있는, 이건 기독교 세계에서는 목숨을 내거는 투쟁적 또 자기 희생적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걸 한국인이 이걸 썼다는 거. 네. 이게 말이죠. 만약 미국 학자가 이 책을 저술했다면은 이건 분명 노벨 상감이고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폭풍우를 몰아올 그 위대한 그 저서일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문으로 지금 번역돼서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조찬선 목사님 같은 기계의 학자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이 이때는 거는 이분들의 기도가, 이분들의 염원이 소리 없이 지금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아무도 몰래 이 어르신들은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이 이 민족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어떤 기운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사륙신이 죽어서 몸으로 지켜냈던 충절과 정통성과 생육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민족혼과 그들의 숨결이 하나 돼서 앞으로 만년 유지해온 세계 17개국의 그 단일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하나인 저희 단일 민족이 동남북 아시아를 통합하는 통일의 시간이 오면은 새로운 깃발을 날리는 그 발전 의지가 나부끼는 깃발이 나부낄 것이다. 그러 우리는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한 것이 제가 사육신과 생육신을 꺼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 민족의 미래올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네. 예, 얼마 전에 에이펙 회담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펙 회담이 이제 곧 있을 10월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회담은요,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조지 W. 부시가 노무현에게 김정일에게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주겠다. 네. 하는 사상 초유의 조건부적 외교 형태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말이죠. 에이펙 회의를 월남에서 했는데, 네. 월남에서는 우리나라 한복 같은 거를 그 사람들 한복, 월남 한복, 마오타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토니 블레어도 조지 W. 부시도 전부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 월남 그 정상에서 쭉 서 있는 거 보셨죠? 이번에도 호주에 걔네들 그 사냥할 때 입던 옷 그런 걸 입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강에다 배를 띄워서 세계 정상들 모두를 우리 한복 마고자를 입혀가지고 북을 둥둥 치면서 장고의 가락에 맞춰서
한강을 유행하면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에이펙 회의를 주도하는 멋진 대통령, 이 노무현 말고, 이 탄생됐으면 돼서 세계의 리더십을 세계에 발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럼 김정일에게 전해달라는 조지 부시의 오다가 뭐냐? 북핵을 폐기하고 폐기한 핵을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냈을 때 검증반이 다 와서 인스펙션을 끝내면은 자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이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답을 얻어와라 하는 게 조지 W. 부시가 이번에 여기 에이펙 정상회담에 온 가장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잘못되어진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왜곡된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미래지향적 가치가 없는 현실을 참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이 상황을 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역사에 남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한 민족국가의 유산을 남기겠다 하는 자기 철학이 있었으면은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지 부시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우리가 맺어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조지 W. 부시가 평화협정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협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속국이고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남과 북은 운명적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씨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지도 없는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해야 됐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노무현이야말로 외교력이라는 빵점, 이 제로포인트에 있는 이 형편없는 그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말이죠. 자, 1953년도 휴전을 할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끼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장군도 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누가? 북한의 김일성,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중국의 팽덕회, 이 세 사람이 사인을 해서 휴전 정전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국이 이거 평화회담으로 바꾸겠다 하는 얘기라는 건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이번에 노무현이 1945년도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정확한 국제회의의 기록이 있어요. 거기 모스크바 삼상회담 1조에 보면 말이죠. 남북한을 단일 정치 체제로 통합시키는데 미국과 소련과 영국 3개국은 합의한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네. 제4조에는 2주일 이내에 남북한을 통일시켜서 한 정치 체제로 묶어서 국가 단일화를 시도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 내에 결성시켜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하는 이 서명 조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들은 2주 내에 남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60년간을 해결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가해를 해놓고도 가해 당사국들은 지금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평화협정을 해줄 테니까 육자회담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북핵을 완전히 털어버리는데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는 받고 안 받고는 김정일에 달려있다. 이런 외교에 순응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순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내셔널 아이덴티티,
민족 주체성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1945년 모스크바에서 맺었던 삼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통일시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 비용을 너희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안 발언까지도 할 수 있는 과감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불행히도 노무현의 사람이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가서 그렇게 말해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온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인카님하고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매주마다 토크쇼를 하는 이유가 이번 대통령 선거, 이번 12월 19일 선거만큼 그렇게 대야망과 대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진 사나이. 만년이라는 역사 정통성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만년 동안 세계를 향해서 진혼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자꾸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지금 그 이명박 후보, 그 한나라당 후보가 어떻게 쾌속 진군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쾌속 진군을 하면 좋은데, 네. 지금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 50%의 대그 지지를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항상 말이죠. 정치에 있어서 이 선거라는 건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30% 이상 40%에 접근했던 건 기억하시죠? 네네. 근데 기라성처럼 올림픽 여파를 몰고 나타난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이 30% 초반까지 접근한 걸 아시죠? 네네. 그 다음을 10% 하반에 머물렀던 노무현이 역전극을 뒤집어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좌파 정권 정리하고 새로운 민족 정통성을 확립해서 새로운 우리 공화국, 평화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선이 되려면은 제가 우리 나인카님하고 이 토크쇼를 할 때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창의력을 길러라. 넓고 큰 포용력의 리더십을 길러라. 그러지 않고는 당한다 하는 그 경고성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말이죠. 우선 이명박 후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선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원한 터널 같은 나 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하고 그 방향 길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 박근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로 묶질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역량의 부족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부족. 이거가 빨리 메꾸어져야 된다. 예. 이래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뭡니까 정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겠다. 그랬다 그 다음 날은 또 아니다, 무효다 하고 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역측에서
공격을 가하면은 이 권투 시합에서 말이죠. 이거 아팍것이나 훅을 꼭 맞아야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잽이요. 예, 잽이 이제 1, 2, 3 잽 이거 가벼운 걸 많이 맞아도요. 7라운드, 8라운드 가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소양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빨리 문을 닫아라. 안 맞도록. 그리고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라. 이러지 아니하고는 이긴다 하는 그런 보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신문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희망을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나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나 모두가 이번에는 새로운 공화국의 주인공은 이명박이 틀림없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려면은 먼저 강한 응집력으로 조직을 단일화시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을 한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어떤 그 싸움에서의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말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시겠지만은 이명박 후보는 현대그룹의 계승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씨가 맨 처음에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출마해서 안 됐죠. 네. 정몽준이 또 도전하다가 안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명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이 뭐라고 그래도 30년을 정주영 회장 밑에서 정주영 회장의 젖을 먹고 자란 정주영과의 사람옷이다. 이러기 때문에 2002년에 한나라의 패배, 한나라당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이번만큼은 2007년만큼은 새 공화국을 창출해내는 이명박의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정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걸로 오늘 제 말씀을 마저 짓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